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저도 옆에서 듣고 있을게요. 자, 시작. 저 혼자 시작하는데요. 음, 네. 이런 특강은 좀 처음인데요. 그냥 편하게, 요즘 생각하는 것들 좀 한번 강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그 아파트 실거래가 아실 사이트는 많이 아시나요? 모르시는 분들은 네이버 창을 하나 키시고, 여기에서 그냥 아실이라고 검색을 하시면, 이렇게 아실 아파트 실거래가 앱이 나와요. 혹은 이렇게도 나오고 가끔 이제 프리미엄 과일 청담 아실 누르시는 분이 있는데 아파트 실거래가 아실입니다. 요거를 클릭하시면 되세요. 이렇게 부동산 볼 수 있는 사이트로 넘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좀 알려드릴 건 이제 아실의 기본적인 기능도 알려드리고 그리고 요즘 제가 생각하는 어떤 트렌드적인 것도 좀 같이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최근에 이제 트렌드가 공시지가 1억 이하의 아파트들이 많이 팔리고 있고 실제 이제 많이 팔려서 가격도 많이 올랐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여러분들이 투자 목적으로 아파트 시장을 좀 보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와중에서도 어, 어떤 걸 하시면 좋을까 해서 사실은 아실이 컨텐츠적으로 푸는 부분이 뭐냐면 이 위에 보이시는 대지 면적이에요. 대지 면적이라고 메뉴가 보이실 텐데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위에 대지 면적이라고 있는데 이걸 이제 누르시면 전국에 있는 아파트 중에 왜 아파트들이 각각 가지고 있는 대지 면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대지 면적이라는 게 뭐냐면 오래된 아파트들이 우리가 노후화되면 재건축이라는 걸 하잖아요. 혹은 재건축이 아니더라도 최근 리모델링 바람이 불고 있어서 리모델링의 사업성이나 그리고 재건축 아파트의 사업성이 이 건물을 철거했을 때 이 땅덩어리가 얼만큼 크냐, 즉 각각의 세대들이 평균적으로 가지고 있는 대지 지분이 어디가 크냐에 따라서 이 재건축과 리모델링의 사업성이 조금 달라집니다. 즉 결국에는 재건축이라는 게 위에 건물 부수고 새로운 아파트를 짓는 행위이기 때문에 이 대지 사이즈가 크면 클수록 우리가 살고자 하는 아파트 짓고 더 추가로 지어서 이거를 팔아서 수익을 우리가 각각의 이 재건축 아파트들 혹은 리모델링 아파트들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수익을 더 높여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대지 면적이 기본적으로 높은 게 좋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 대지 면적이 몇 평 정도 되면 좋냐라고 봤을 때 저는 15평 정도 이상 되면 진짜 좋은 재건축으로 혹은 리모델링으로서 그래도 가능성이 좀 높은 아파트라고 할 수가 있다. 물론 여기에는 이제 다른 요인들도 있습니다. 이 대지 지분이 조금 작더라도 아파트 그 땅덩어리가 아파트를 굉장히 많이 지을 수 있는 용도 지역이면은 더 좋은데 그건 이제 어려운 영역으로 넘어가니까 일단 우리는 심플하게 이 대지 면적이 큰 게 좋겠더라. 음. 그리고 두 번째로는 세대수가 어느 정도 좀 있어야겠죠. 그래서 세대수를 저 같은 경우에는 200세대 이상 이렇게 지정을 해줍니다. 그리고 재건축이나 리모델링으로 가려면 입주 연차, 즉 건물의 연식이 좀 오래돼야 되니까 건물의 연식을 20년 이상으로 이런 식으로 지정을 해주세요. 근데 아직 지도상에 아무 변화가 없잖아요. 지도상에 아무 변화가 없는 게 이 조건에 해당되는 아파트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아직 핀을 표시를 못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왼쪽에 평형을 대략 20평대 이상 아파트로 지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20평 한번 누르신 다음에 이 뒤에 동그란 막대기를 이렇게 끌어주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전국에 이 조건에 만족하는 아파트들이 이렇게 뜨게 돼요. 보이시나요? 네. 이렇게 아파트 핀들이 떴는데 여기에서 우리는 분명히 대지 면적을 15평 이상으로 해줬는데 이 아파트 단지 핀에는 아직 이 아파트들이
평균적으로 대지 면적을 얼마나 갖고 있는지, 즉 여러분들이 사시는 아파트도 각각 호실별로 대지 면적이 있거든요. 등기부등본상에. 근데 아파트를 보면 평형 구성이 되게 다양하니까 이 다양한 평형 구성의 세대원들의 대지 면적을 합해서 평균을 낸 거를 아실에서 보여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여기 보시면 세대수로 써 있죠. 염광 아파트 233세대 이런 식으로 표현이 돼 있잖아요. 이걸 왼쪽에 보시면 세대수로 표현된 걸 대지 면적으로 고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대지 면적으로 고쳐줬더니 대지 면적이 큰 거는 빨간 동그라미가 크게 나옵니다. 즉 20년 이상 됐고 입주가 30년 이거 30년 이상인데 지금 이게 에러가 난 것 같네요. 30년 이상 됐고 그리고 대지 지분이 15평 이상 되고 이 아파트의 평수는 20평 이상 되는 아파트들로 구성된 아파트들이 대지 면적이 이렇게 다양하게 표시돼 가지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건 지금 서울이니까 이런 조건을 가진 아파트들이 굉장히 비싸요. 한번 눌러보시면 그냥 강남만 그냥 눌러보더라도 굉장히 비싸요. 비싸고 이미 재건축을 진행하고 있는 아파트들이 대부분이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조건식을 가지고 서울에서 보셔도 되지만 이제 조금 지방시장으로 내려가서 이렇게 평형 넓은 게 뭐가 있는지 각 지역별로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대전으로 한번 가볼게요. 대전을 누르고 제가 유성구 이렇게 누르면 유성구 쪽으로 이렇게 가게 돼요. 그럼 보시면 대전의 평균적인 대지 지분이 이렇게 높은 아파트들이 표시가 되죠. 그렇죠? 네. 모바일에는 붉은 동그라미가 표시가 아마 안 될 거예요. 너무 지저분해 보여요. 모바일까지 아마 표시가 되면 그 좁은 화면에서 굉장히 지저분하기 때문에 붉은 동그라미가 표시가 안 되는데 이런 식으로 오래됐는데 대지 지분이 높은 아파트가 뭘까를 먼저 검색을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냥 클릭을 그냥 다양하게 한번 해보세요. 클릭을 한번 해보면 현대아파트 가격이 많이 올랐죠. 청룡아파트 가격이 많이 안 올랐죠. 예를 들면. 그래서 이렇게 땡겨보세요. 청룡아파트를. 그러면 뭔가 지도에서 보시기에도 일자로 구성되어 있고 굉장히 좀 옛날 아파트 같은 평면을 가지고 있죠. 복도식으로 쭉. 그러면 일단 이게 재건축인지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가격을 보면 다 옛날 가격이잖아요. 그래서 이 거래 현황 더보기를 한번 눌러 보신 다음에 여기에서 전세, 월세를 지우고 최근에 거래가 많이 없으니까 최근에 거래가 많았던 평형으로 한번 가보면 거의 거래가 없다가 1억 9천까지 올라온 거죠. 그렇죠? 그리고 전세를 한번 눌러볼게요. 같은 평형. 전세는 1억까지 20년 7월에 거래가 된 거죠. 그러면은 전세는 1년 전에 거래가 됐으니까 사실 지금 전세는 이 정도 가격은 아닐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조그만 아파트의 평형이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23평 5세대, 22평 100세대인데 실거래가가 지금 안 당겨져 오는 것 같고 가장 최근에 거래된 20평대를 보더라도 매매가 1억 6천에 전세 5천까지 거래됐더라. 그러면 이 아파트가 일단은 대지 지분도 좀 크고 연식도 오래됐구나 라는 거 정도는 파악할 수가 있겠죠. 아직 매물의 가격은 얼마인지 모르지만 자 근데 우리는 대지 지분까지 봤지만 요거를 클릭해서 다시 얘 몇 년도에 입주했어 라고 입주 시기를 다시 볼 수도 있어요. 그랬더니 청룡 아파트가 1979년식인 거예요. 그쵸? 오래됐네. 거의 네. 43살? 네네. 해안선 선생님보다 나이가 많이 됐죠? 어려. 어려요? 선생님은? 내가 어리다고. 네, 어쨌든 나이가 많아요. 이 친구가. 그래서 청룡 아파트를 보면 그냥 우리가 여기까지 배운 다음에 오래됐구나. 알 수 있는 방법이 또 대지 지분이 좀 크구나. 이 정도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우리가 뭘 봐야 될까요? 이 다음에는 여기 보시면 그냥 좀 단지를 보더라도 좀 연식이 좋아 보이는 단지가 주변에 있을 수 있죠. 네. 그쵸?
그러면 이 아파트 단지가 재건축인지 어떤지는 아직 모르지만 결국에 얘가 재건축이나 혹은 리모델링이나 뭔가 새 걸로 바뀌는 과정에서 얘의 시세를 견인해 줄 주변에 신축 아파트가 뭐가 있는지를 살펴봐야 되는 게 두 번째예요. 이해되시죠? 얘가 재건축이 된다면 얘의 기준이 되는 분양가, 일반 분양가는 여러분들한테 파는 가격은 주변에 신축이 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러면 딱 여기까지 발견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는 여기 오른쪽에 보면은 초기화 버튼을 한번 눌러주세요. 초기화 버튼을 눌러봤더니 파밀리에는 2007년도의 아파트예요. 그러니까 이 아파트는 아주 신축이 아니라 좀 구축인 거죠. 그러니까 이 친구는 청룡 아파트의 어떤 시세의 기준이 나중에 재건축됐을 때 새 아파트의 시세의 기준이 될 수는 없는 아파트죠. 일단 2007년식이니까. 하지만 그래도 한번 눌러봐 줄게요. 그랬더니 눌러봐 주니까 33평 아파트가 우리가 보통 일반 분양을 할 때 여러분들 이제 청약 많이 아시니까 이 아파트의 33평 기준으로 시세를 체크하잖아요. 그게 사람들이 가장 많이 원하는 면적이니까. 근데 보니까 한 3억 8,200 정도, 이 정도에 지금 와 있는 거예요. 2007년식이. 그리고 반경을 더 넓혀 볼게요. 반경을 더 넓힌 다음에 이번에는 입주 연차를 한 5년 안쪽 혹은 3년 안쪽 이렇게 한번 잡아 볼게요. 그랬더니 이 아파트가 재건축될진 모르겠는데 근처에 갤러리아 휴리움이라는 발음도 굉장히 어려운 아파트가 있죠. 23년 1월 입주 예정이니까 이 아파트는 분양권인 상태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이 아파트가 재건축이 된다고 하면 시세 참고를 지금부터 한다라고 하면 이 친구를 조금 참고해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한번 클릭을 해줘 볼게요. 클릭을 해주고 맨 아래로 내려가시다 보면 이제 아실의 중개사님이 매매로 지금 매물을 띄워놓은 거를 한번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매물을 보시면 이 중에 다 25평, 25평 뭐 이렇잖아요. 그러면 지금 32평이나 뭐 34평은 없으니까 20평대 기준으로 저거 26평 기준으로 보면은 한 3억 4천 뭐 이렇게까지 나올 수 있겠구나. 요게 재건축이 된다고 지금 가정을 하면 물론 얘가 재건축되고 뭐 하는 데는 한 10년 걸리겠지만 지금 당장 사람들이 참고할 수 있는 지표가 되는 아파트가 주변에 뭐가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알아보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합니다. 그렇게까지 우리가 파악을 해보는 거예요. 근데 더 매물을 보고 싶다 하면은 여기 네이버 평면도 보이시나요? 요거를 띵 눌러주면 네이버 부동산으로 넘어가게 돼요. 이 위치에 네이버 부동산으로. 네. 그러면 이 아파트 한번 여기 우측에 매매 평당가를 사용 승인일로 바꾸면 이 친구는 2007년식이니까 청룡 아파트를 참고하기에는 좀 오래됐고, 그쵸? 이 친구는 다우 갤러리 휴리움은 아파트가 아니라 아파트 분양권을 클릭을 해주시면 핀이 생겨요. 이거 분양권이니까. 그래서 한번 눌러보면 이런 식으로 30평대는 없는 것 같아요. 30평대는 거의 없죠? 여기 옆에 평을 눌러주면 제일 큰 게 29평인 거예요. 근데 매물 없죠. 매매로. 26평을 눌러줬더니 프리미엄 7천이 붙어서 한 3억 초중반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약간 이런 생각을 해보시는 거예요. 청룡 아파트 대지 지분도 좋고 연식도 오래되고 그러니까 내가 투자 목적으로 저 아파트를 고려해 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바로 하시기보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차피 대지 지분이 동일한 조건으로 우리가 검색을 할 거 아니에요. 전국에서. 그랬을 때 이 아파트의 대지 지분도 비슷하고 오래된 것도 비슷하고 그렇다면 주변에 동일한 조건이라면 주변에 비싼 게 있는 게 좋아요? 아니면은 저렴한 게 있는 게 좋을까요? 새 아파트가. 어떠신가요? 채팅창에 한번 써보실래요? 그렇죠. 지금 다 그 업무 중이셔가지고 몰래 들으시는군요. 이게 이거에 대한 내용은 이해가 되시죠? 대지 지분이 크다고 해서
다 좋은 게 아니라 이 재건축이 됐을 때 이 자리를 얼마에 팔아줄 수 있을까? 얼마에 팔릴 것인가? 지금 잘생겼던 얘기는 필요가 없죠? 이분 내보내기, 어쨌든, 자, 이렇게 하면은, 결국에 갤러리 휴리움은 가격이 어때 보여요? 가격이? 가격이 그렇게 비싸 보이지 않잖아요, 사실은. 20평 후반대라고 하더라도, 그렇게 이 동네를 리딩하거나, 이렇게 좀 좋아 보이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동네를, 이 지역을 임장 가기 전에라도, 가격에 사실 상당히 많은 부분에 이 입지적인 가격이 녹아져 있는 거죠. 새 아파트를 지었는데도 프리미엄 포함하더라도 3억 초중반대, 초반대를 가지고 있으니까 사실은 이게 아주 비싸지 않은 구역인데 조금 더 이제 반경을 넓혀가지고 여기 보시면 스마트 뷰 아파트가 있는데 한번 보시면 2011년식 뭐 이런 식으로 있어요. 한번 다 클릭을 해보는 거죠. 주변에, 주변부를. 그랬을 때 그래도 조금 대단지고 이제 재개발 구역이랑 좀 붙어 있고 이런 구역들은 좀 더 가격이 84가 괜찮더라. 조금은 더 올라오더라. 근데 또 하나 보셔야 될 게 주변에 새 아파트를 지었지만 우리가 봤을 때 브랜드가 별로 유명하지가 않잖아요. 세대수가 419세대라고 하더라도. 그리고 주변에 보면은 특별히 학교가 거의 안 보이죠. 이쪽으로 가야 학교가 나오는데 재건축을 하더라도 어떤 주변의 인프라 환경이 좋아 보이지가 않는다는 거죠. 왜냐면 이 친구를 대변하고 있는데 이 친구 자체도 주변에 학교라든가 어떤 상업시설이라든가 이런 게 명확하게 안 보이죠. 그래서 똑같은 대지 지분을 놓고 봤을 때 좀 다른 곳으로 한번 가볼게요. 다시 그냥 아무 조건 입력하시지 말고 어디 갔냐? 대지 면적 클릭을 한번 해보세요. 대지 면적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그냥 25년 이상 된 아파트면 무조건 대지 지분이 표시되게 나왔어요. 이것만 클릭하시면 돼요. 평상시에 세대수로 보시다가 대지 면적만 띡 클릭하시면 이렇게 대지 지분이 쭉 나옵니다. 근데 보시면 여기 우리가 여기 봤잖아요. 청룡 아파트. 대지 지분 뭐 좋은 거는 알겠는데 위치가 그렇게 선호하지 않을 것 같아. 비싸지 않을 것 같아. 그리고 나서 좀 위치를 옮겨가지고 이렇게 스리슬쩍 좀 가시다 보면은 어디에 있을까요? 역 근처에다가 제가 최근에 발견한 게 어떤 거였냐면 검색을 좀 해볼게요. 14.평 대전역 근처로 한번 보면은 장미 아파트가 제가 어제 본 게 장미 아파트였거든요. 대전 장미 아파트 유천도. 지금 아실이 여기 있다. 네. 서대전역 바로 앞에 있는 장미시영이라는 아파트인데요. 이 아파트를 제가 대지 지분을 이렇게 눌러보면 15평이 조금 안 돼요. 15평이 조금 안 되는데 아까 보셨던 곳보다 일단은 느낌은 어떤가요? 그 주변에 비싼 게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느낌은 좀 포근하죠, 뭔가. 조금만 초등학교를 딜레이가 한 4초 정도 되니까 아, 대답이 좀 늦을 거예요. 그렇군요. 음. 네. 초등학교를 끼고 있고 서대전역이 있고 코스트코 그리고 있고. 이제 코스트코 보이고 좋네. 네, 그리고 이제 뭐 재개발 구역이 몇 군데 보이고 뭐 이런 상황이죠. 그래서 주변에 뭔가 새 아파트가 있는지 또 보려면 입주년차 한 3년 아래로 이렇게 해서 봤을 때 뭐가 지금 드러나는 게 없죠. 지금 보시면은 잠시만요. 세대수 왜 하나도 없냐? 이거 잠시 네이버 부동산으로 가볼까요? 네이버 부동산 가서 대전 장미 시영 이렇게 되어 있는데 최근에 사용 승인일이 4년 안쪽으로
이런 식으로 이제 보게 되면은 이렇게 서대전, 우방, 아이유쉘, 스카이의 매매만 보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주변 근처에. 근데 84가 보니까 가격대가 그래도 조금 매력적이죠. 그쵸? 가격이 조금 올라와 있죠. 아까보다. 5억 7천 정도. 보이시나요? 우리가 이제 장미 아파트를 봤는데 얘가 재건축으로 나아가고 있는지는 모르는데 대지 지분이 한 15평 정도 되고 그리고 주변에 84 가격은 괜찮더라. 나쁘지 않더라. 그리고 이쪽은 지금 초등학교가 길 건너서 이렇게 가야 되는데 오류 초등학교로 이 친구는 재건축하면은 거의 이제 안고 있는 거죠. 실제. 초풍해를. 네네네. 그래서 이 근처에 대지 지분이 큰 것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게 되면 입주년차는 지워버리시고 그렇게 되게 되면 지금 보시면 장미 시형도 대지 지분이 좀 괜찮고 현대 1, 2차도 대지 지분이 괜찮죠. 근데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조금 머리가 아프더라도 제가 하나 더 얘기를 드려볼게요. 이 땅덩어리마다 우리가 어떤 나라에서 정한 법적인 제도 하에서 이 땅덩어리에 얼만큼 아파트를 높게 지을 수 있는지 용도가 지정이 되어 있어요. 그걸 이제 우리가 유식한 표현으로 용도 지역이라고 합니다. 용도 지역. 그래서 보편적으로 새 아파트 짓는 자리는 2종 일반 주거지역이라는 곳들이 많은데 이 2종 일반 주거지역보다 3종 일반 주거지역이 더 높게 짓고 3종 일반 주거지역보다 준주거라고 하는 지역이 더 높게 지어요. 아파트를. 그래서 어떤 용도 지역이냐에 따라서 대지 지분이 조금밖에 안 돼도 아파트를 왕창 높게 지을 수 있더라. 그럼 그거를 여러분들이 심플하게 좀 간단하게 보시려면 오른쪽에 지도 버튼 보이시죠? 거기에서 지적도를 한번 클릭을 해주세요. 그럼 어때요? 지금 색깔이 여기 부분은 불구스름하고 여기 부분은 어때요? 노릿길이 한데 살짝 덜 노릿길이 하죠. 이쪽 부분은 좀 진하게 노릿길이 하고요. 보이시죠? 보이시나요? 더 넓게 보면 그러면 진한 노릿길이는 뭐라고 되어 있죠? 2종 일반 주거지역이라고 되어 있고 옅은 노릿길이는 3종 일반 주거지역이라고 되어 있죠? 그럼 이게 숫자가 올라갈수록 더 높게 지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하나의 질문을 드려보면 어떤 아파트가 똑같이 한 세대당 대지 지분이 15평 있다고 해볼게요. A 아파트, B 아파트. 근데 조건은 똑같아요. 같은 위치에 서 있어. 근데 얘까지는 3종 일반 주거지역이고 얘까지는 2종 일반 주거지역이고 가격은 같다고 하면 어떤 걸 사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으세요? 보시는 것처럼 한 블럭 차이로 얘는 2종이고 얘는 3종이잖아요. 그러면 옅은 노릿길이가 낫겠죠? 그쵸?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왜냐하면 더 깊이 재건축을 공부하시면 알겠지만 2종 일반 주거지역에서 여러분들이 엄청 좋아하시는 30평대, 34평 아파트를 짓기 위해서는 대지 지분이 평균적으로 내 거 하나 짓는데도 한 13평 정도가 들어요. 13평 정도. 그러면 장미시형 아파트가 2종에 있었다면 내가 14.9평 갖고 있었는데 내 아파트 짓는데 13평이 들어버리면 내 아파트 짓는데 대지 다 쓰고 남는 대지 지분이 별로 없죠. 그쵸? 근데 요 남는 거 가지고 모아가지고 해안선님이 강의하시는 청약 아파트 더 짓는 거거든요. 이해되시나요? 근데 요 짜투리 땅이 별로 없으면은 조합원들 아파트 짓고 끝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셨나요? 근데 요 노릿길이 한 3종에 있으면 내 아파트 34평 짓는데 10평밖에 안 드는 거예요. 10평, 11평밖에 대지 지분이. 그러니까 짜투리 땅이 얼마가 남아요? 4평 내지 3평 중반대의 대지 지분이 남는 거야. 내 거 짓고서도. 그러면 이거를 모아서 해안선님 강의하시는 일반 분양 청약 아파트를 짓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뭔 얘기인지.
그래서 요게 많이 남으려면 내가 같은 대지 지분이더라도 3종에 있으면 좋겠다. 라고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겠죠, 우리가. 그래서 굉장히 오늘 딥한 공부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상대 비교를 할 때 같은 대지 지분이면 주변에 비싼 아파트가 있고 또 초등학교 같은 인프라도 같이 있으면서 2종보다 3종의 아파트가 서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우리가 배워볼 수 있겠네요. 여기까지 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지적도를 한번 꺼볼게요. 그러면 이 뒤에 구역들을 누군가 시행업자가 모아서 아파트 지을 때랑 이 아파트 재건축할 때랑 어떤 게 더 사업성이 더 낫겠어요? 이쪽이 3종이고 이쪽이 2종이니까 예. 2종보다 3종에 짓는 게 더 낫겠죠. 그렇게 이제 판단을 해볼 수 있겠다. 자, 그러면 일단 그렇게 판단을 하고 나서 요걸 한번 클릭을 해볼게요. 클릭을 해보면 전국의 모든 아파트들이 가격이 올랐으니까 그 가격이 올랐음에도 과연 우리가 사야 될 부분이 있는가 가격적으로 그거를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이 다음 과제는. 맞죠? 근데 보니까 가격이 엄청 기린처럼 올랐죠. 기린목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괜찮은 부분이 있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자고요. 이해되셨나요? 뭔 얘기인지? 만약에 이거를 사야 되면 왜 사야 될 이유가 있는지를 한번 우리가 그냥 갭 투자만 한다거나 아니면은 분양권을 프리미엄 주고 산다거나 그런 투자를 우리가 그동안 해왔다라고 하면은 과연 재건축 또는 재개발도 이렇게 가격이 다 올랐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친구는 예를 들면은 기린목이 됐긴 했지만은 일반적인 주변의 재건축 아파트보다 덜 올랐어요, 사실은. 한번 비교를 해볼까요, 제가? 제가 이제 재건축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좀 재건축이 많이 진행돼서 이미 이제 아파트로 바뀌기 직전인 단계의 아파트랑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한번 비교를 해보면, 아이고. 지금 대전에 있는 장미시형 아파트 있죠? 요거를 왼쪽에 비교 버튼을 누르시고 장미시형을 클릭을 했어요. 그러면 왼쪽에 장미시형의 실거래가 차트가 생기죠. 그 다음에 면적을 17평이니까 바꿀 필요 없어요. 지금 장미시형 누르자마자 생긴 차트는 장미시형의 평균 실거래가 차트예요. 왜 아파트마다 평형이 되게 다양하잖아요. 그거를 평균 내서 보여주는 차트인데 이 아파트는 따로 면적을 선택할 필요가 없는 게 어차피 다 비슷한 평형이니까 그냥 얘로 갈게요. 그리고 나서 제가 이렇게 지도를 좁혀가지고 어디로 갈 거냐면요. 여기로 갈 거예요. 어디로 갈 거냐? 울산으로 갈 거예요. 생뚱맞게. 그래서 제가 강의 때도 몇 번 얘기해 드린 적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은 대지집은 17.2평. 발음이 굉장히 꼬이죠? 17.2평.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세요. 이게 발음이 쉬운지. 17.2평의 울산에 있는 주공 아파트를 비교를 해볼 거예요. 가격 흐름을. 그래서 제가 클릭을 해볼게요. 클릭하고 면적을 예를 들면 제일 비슷한 평수인 17평으로 추가하고 앞에 평균 차트는 삭제. 이렇게 할게요. 네. 그랬더니 재건축을 많이 진행해서 이제 다 때려 부수고 새 아파트 분양을 하고 있는 이제 울산에 있는 어이구 바뀌어버렸네. 잠시만요. 스트레스 받죠? 잠깐 담배 한 대씩 피고 오세요. 장미시형 이렇게 검색을 다시 하고 비교 버튼 누른 다음에 장미시형 눌러서 하고 울산으로 이렇게 가셔가지고 어디 갔냐 이렇게 주공 아파트를 클릭을 한 다음에 17평 B타입 추가 이렇게 했어요.
주공 3호 울산에 있는 아파트가 원래도 조금 비쌌지만 재건축이 진행되면서 더 가격을 많이 벌려버렸죠. 그쵸? 근데 조그만한 평수로 해볼까요? 12평 추가. 12평 추가해서 삭제. 근데 이거는 이제 요 맨 마지막에 거래된 거는 정말 급매로 빠진 것 같고 가격대는 요쯤에 있어요. 실제 거래되는 가격대는. 그러면 재건축이 진행되지 않은 빨강색 대전의 아파트와 재건축이 이미 거의 끝 단계에 온 아파트와의 가격 차이를 생각을 했을 때 아직도 뭔가 여유분이 좀 많죠. 생각보다. 이해되시나요? 물론 이 아파트 주변에 새 아파트 가격을 또 찾아봐야 되긴 하겠죠. 우리가 앞서서처럼. 근데 일단 패스하고 이런 가격 비교를 좀 해볼 수 있더라 라는 거를 좀 기능적으로 하나 알려드리고, 자, 다시 보기로 가볼게요. 이렇게 가서 다시 이 아파트로 돌아왔을 때 이렇게 아래로 내리셔가지고 네이버 평면도를 클릭을 했어요. 그러면 매매 가격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보시면 매매 가격이 면적을 딱 눌러왔을 때 여기 평을 누르면 여러분들이 잘 평상시에 말하는 몇 평 아파트 이런 게 보이는데 제일 작은 15평 한번 눌러볼게요. 그랬더니 매매 가격이 2억 3,500 뭐 이래요. 전세 가격 한번 눌러볼게요. 전세가 없어요. 그럼 일단 전세 비교가 좀 힘드니까 17평으로 한번 눌러볼게요. 전세가 있을 만한 걸로. 전세 물건이 하나도 없네요. 이 아파트가. 그럼 시세 실거래가를 눌러서 전세가 최근에 거래된 거를 좀 한번 보면 1억 정도에 거래됐네요. 근데 매매는 2억 3천까지 거래됐으니까 1억 3천 정도의 돈이 필요하긴 해요. 그쵸? 자, 근데 1억 3천 정도의 돈으로 우리가 이 물건을 사야 될까라는 거를 한번 살펴보면은 공시 가격도 1억이 넘었으니까 어떻게 보면은 취득세도 중과를 맞고 사야 되는 입장이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많은 분들이 여기에서 다 떨어져 나가겠죠, 일단은. 네, 첫 번째로.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사고 싶죠? 여기 계신 분들 다들. 네. 아니, 진짜 코스트코가 바로 있으면 이게 좋아요. 걸어서 가면은 요즘 꽃게철이잖아요. 네. 이 꽃게가 순식간에 완판된단 말이야. 근데 네. 코스트코 근처 살면은 아침에 가고 꽃게도 살 수 있고 네. 코스트코 근처도 좋고 여기 옆으로 오시죠. 네. 얼굴이 안 보이신데 말만 나와. 그리고 또 네. 역세권이기 때문에 향후 네. 예전에 마스크 살 때도 저는 코스트코 가고 밤새 줄 서서 산 사람이라서 네. 코스트코가 좋고 이렇게 입지 비교했을 때 참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재건축이나 재개발, 재건축이 될 아파트를 처음에 찾을 때 이 방법 쓰는 게 저도 깜짝 놀랐는데 이 방법 있는지 몰랐어요, 사실. 네. 근데 이런 식으로 대지 지분이 있고 그럼 향후 리모델링이나 네. 리모델링도 엄청난 집값 상승의 호재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리고 재건축은 더 플러스 알파로 호재고. 네. 솔직히 대전에서 분양만 하면 난리고. 네. 대전에서도 신축, 역세권, 초품화 이거는 솔직히 말이 필요 없죠. 네. 이런 식으로 찾는다는 거에 대해서 저도 들었는데 집중하고 들을 수 있어서 좋았어요. 근데 여러분들 지금 그 장미시형 아파트가 1981년생이잖아요. 그럼 이 친구는 재건축 아파트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아파트죠. 근데 이 아파트의 제일 작은 면적이 2억 3천이라고 하면 여러분들 이 그래프만 보면은 와 미쳤다. 이거 내가 어떻게 사? 이럴 수 있는데 그냥 이 그래프 안 봤다고 가정하고 그냥 내가 대지집은 15평 정도를 2억 정도에 만약에 살 수 있으면 사시겠어요? 그냥 그래프를 안 봤다고 가정하면? 그게 사실 이제 재건축에 대한 기준이 되는 건데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볼게요. 네, 2억 3천인데 대지 지분이 한 15평을 내가 취득을 이 땅덩어리를 살 수 있다라고 가정을 하면 네, 그러면 이렇게 생각을 해볼게요. 전세가가 낮으니까. 왜냐면 전세가가 낮을 수밖에 없죠. 1981년생인데 전세가가 높은 게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돈이 드는 건 맞아요. 돈이 드는 건 맞은데, 근데 보면은 15평 중에 예를 들면은 내 아파트를 짓는데 3종 일반 주거지역이니까 11평의 땅을 쓰고 4평 정도 남는 거를 일반 분양해가지고 그 수익으로 내가 내야 되는 돈을 줄여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요 4평 정도가. 그러면 나는 2억 3천에 대지집은 15평을 샀으니까 2억 3천은 돈을 썼고, 그쵸? 나중에 그럼 새 아파트 내가 이 자리에 34평 받는다고 치면은 추가로 내야 되는 돈이 보통 얼마일 것 같으세요? 34평 아파트를 내가 내 땅은 있으니까 뭘 더 내야 되죠? 여러분들 생각에? 난 땅은 사놨어. 2억 3천으로. 그럼 여러분들이 안 낸 거는 건축비. 이 아파트 짓는데 건축비죠? 그리고 또 이 재건축 조합이 막 사업하려면 월급도 주고 해야 되니까 사업비가 있겠죠. 이 재건축 하는 동안. 그쵸? 그래서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땅은 샀지만 공사비하고 조합이 운영되는데 사용되는 사업비를 아직 안 낸 것 뿐이에요. 근데 이 건축비랑 사업비가 대략 한 2억 5천에서 3억 정도 돼요. 우리 이상선님 말씀처럼. 그러면 이 3억 정도 되는데 내가 땅 한 4평에서 5평 정도 남았을 거 아니에요. 내 거 만들고 나서. 그러면 내 거 34평 짓는데 10평 썼으니까 내 4평으로는 아파트 한 채 지으려면 4평 하나 더 필요할 거고 또 한 대지집은 2평 더 필요하겠죠. 아, 복잡하면 다시. 내 34평 짓는데 10평이 든다고 하면 내 짜투리 땅이 5평 남겠죠. 그럼 여기 해안선님도 5평 남는다고 하면 우리 둘이 5평씩 모아서 아파트 한 채 더 지을 수 있겠죠. 이거를 얼마에 팔면 돼요? 한 7억 정도에 판다고 해볼게요. 이 자리, 이 땅덩어리에서. 나중에. 그러면 7억이라는 분양 수입이 딱 생겨버리는 거죠. 우리 둘이 합심해가지고 만든다고 치면요. 이해되시죠? 그럼 7억짜리 아파트를 팔았을 때 거기에도 공사비가 쓰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 3억 정도 공사비로 띵기고 나면 4억이 남죠. 우리 둘이. 뭔가 일반 분양 아파트 하나 짓는다고 하면요.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그럼 우리 둘이 그 4억을 얼마씩 나눠 가질 수 있겠어요? 7억에 분양했는데 이것저것 3억 떼면 4억이 남는데 우리 둘이 2억씩 나눴어. 그러면 결국에는 우리 둘은 새 아파트 짓는 땅덩어리는 2억 3천에 사놨고 그리고 남는 짜투리 땅으로 2억씩 더 번 거예요. 그러면은 원래 해안선님이랑 저랑 내야 되는 공사비나 사업비가 3억 정도인데 2억이 또 띵 따지겠죠? 그쵸? 네. 그럼 향후에 분담금은 한 1억에서 1억 초중반이 될 가능성이 높겠죠? 이해되셨나요? 네네. 1억 초중반이? 그럼 난 2억 3천에 샀고 나중에 분담금이 1억에서 1억 5천 사이라고 하면 얼마예요? 그러면 3억 5천. 3억 5천에서 뭐 4억 사이겠죠. 근데 이 자리에서 7억에 하는 거를 지금 내가 산다는 거는 3억 5천에서 4억에 아파트, 새 아파트 될 거를 고정해 놓는 일이죠. 우리가 이 재건축을 미리 해 놓는다는 얘기는. 그러면 이 자리에 84를 7억이라고 봤을 때 요 버퍼, 내가 아주 끝까지 갔을 때 먹을 수 있는 이 3억이라는 안전마진, 이게 조금씩 줄어들면서 뒤에서 프리미엄이 붙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이 자리에 84지었을 때 7억이라고 했을 때 내가 지금 사면 한 3억 정도 남는 거네. 아직 계산은 우리가 안 해봤지만. 그러면 나는 지금 3억에 눈에 보이진 않지만 3억의 안전마진으로 출발을 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눈에 점점 드러나면 나 이거 7천 받고 팔래. 그러면 뒷사람한테 7천 받고 파는 사람은 난 그렇게 오래 기다릴 자신이 없어. 그러니까 나 피 7천 정도 팔고 떠날래. 조합 설립되고 나서. 그리고 또 조금 진행되면 나 1억 5천 넘기고 팔래. 그 사이에 대전의 팔삭 가격이 이 위치에 10억까지 간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위치에 나중에 분양을 할 때 뭐 7억이 아니라 8억. 시장이 더 가가지고 9억 된다고 하면 이 위치가. 그러면 안전마진이 내가 처음에 설계했던 것보다 더 늘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해되시죠? 이게 재건축을 초기에 우리가 컨셉을 잡고 이해하는 방식이에요.
어렵지 않으시죠?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물론 들어가는 돈은 많지만 우리가 소규모로 투자하는 거에서 내가 뭐 5천만 원 넣고 3천만 원 벌고 얼마 넣고 얼마 벌고 이런 다양하게 여러 개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주 큰 구찌로 금액이 상승할 수 있는 재건축을 어느 정도의 돈을 좀 더 들여서 하는 것도 괜찮아요. 그러면 나 이거 돈이 너무 부족한데? 그러면 또 우리가 또 영리하게 생각해 볼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그냥 예를 들면은 여기서 사업자를 하시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 아파트를 사고 사업자 대출을 받아서 그 대출금으로 이 2억 3천 중에 상당 부분을 또 대출로 메꿀 수도 있고, 그리고 대출을 일으키고 나서 뒤에 월세를 세팅을 하면 내 돈이 최대한 좀 줄어들 수도 있겠죠. 잘 생각을 해보면 그런 방식은 이제 좀 더 디테일하게 한번 연구를 해보시되, 지금은 이제 대출에 대한 얘기가 아니니까 수업 자체가 이런 좋은 위치를 여러분들이 하나 혹은 두 개 정도 사둘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을 좀 얘기를 드리고 싶고, 그거를 찾기까지의 탐색 과정을 아실에서 어떻게 하는지를 좀 설명을 드렸어요. 이해되셨나요? 네, 이해됐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알다시피 이게 어플 활용을 해서 대지 지분 찾고 또 그 대지 지분에서 입지를 보면서 주변에 대장 아파트 있는 것도 한번 찾아보고 또 주변에 역세권이나 초품화나 그런 거 찾으면서 자기가 투자할 지역에 대해서 좀 더 디테일하게 한다면은 우선 지역부터 선정하는 게 좋겠어요. 뭐 서울이면 서울 아니면 네. 이왕이면 재개발, 뭐 리모델링도 상급지 위주로 되니까 네. 첫 투자한다면 좀 상급지 위주로 해서 선택해서 네. 나에 맞는 물건을 찾아나가는 것도 방법이 될 맞습니다.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재건축 대상이 될 만한 아파트를 우연히 이렇게 검색하시는 것도 좋지만, 이 근처에 현대 아파트 1, 2차가 있잖아요. 보시면은. 그래서 현대 아파트 1, 2차에 입주 시기를 보니까 1990년대이고 대지 지분은 대지 면적을 누르니까 14.5평이죠. 이 친구도 대지 지분이 결코 작지는 않죠. 보시면. 그래서 검색해서 눌러보면 가격대도 비싼데, 이 친구의 장점은 전세 가격이 높아서 좀 적은 돈으로 사둘 수 있겠구나라는 관점도 생기시죠. 이해되시죠? 뭔 얘기인지. 이 친구 장미시형보다 연식은 안 됐지만 이 친구도 1990년대 단지고 대지 지분이 크면 연식이 좋으니까 전세가는 좀 높죠. 이거 1억 6천은 아마 월세인 것 같기도 하고 반전세인 것 같기도 한데, 전세가가 높으니까 같은 입지면서도 대지 지분이 크고 초등학교가 더 가깝고 이런 거를 우리가 한 개 정도 해볼 수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대전에 사는 사람이라면 이 친구는 연식이 괜찮으니까 리모델링이 될지 재건축이 될지는 모르지만, 저는 사실 여기 재건축이 진행되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렇지만 내가 들어가 살 수도 있겠구나. 예를 들면 지금의 연식 정도면 우리가 재건축 아파트나 재개발은 돈은 엄청 들여놨는데 내가 실거주를 못 하잖아요. 실질적으로. 근데 내가 실거주 하면서도 나중에 재건축이나 리모델링 이슈가 나올 만한 단지를 입주해 놓을 수 있다는 건 굉장한 장점이거든요. 왜냐하면 재개발 재건축은 투자만 해놓고 내가 사는 곳은 다른 곳에 월세집 구한다든가 반전세 구한다든가 이렇게 하기 때문에 두 개의 투입금이 따로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같이 살펴볼 수 있겠더라,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번에는 이제 뭘 해볼 거냐면요. 지역을 완전히 달리해서 저희 단톡방에서도 얘기를 했던 건데, 지금 대전을 봤잖아요. 대전이 괜찮아 보이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할 수가 있는데, 아실에 보면 여기 단지 부분 있죠. 오른쪽에 단지를 누르면 단지 핀이 싹 사라져요. 그리고 여기 경매 부분을, 여기 가격을 이렇게 낮추면 경매 핀도 사라집니다. 핀을 개발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사라져요. 근데 우리가 지금 장미시형도 보고 현대 1단지도 봤는데
경매핀 요렇게 살려보면 내가 기왕지사 이 아파트 살 것 같으면 응? 지금 잠시만요. 초기화 시킬게요. 세대수로 바꿔서 내가 기왕지사 현대 1차, 2차 아파트 살 것 같으면 네, 요 경매 물건 한번 사봐야겠다. 그냥 일반 매매로 안 사고 지금 이게 종료되기는 했는데 여기에 혹시나 경매 물건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경매를 하실 줄 아는 사람이면 조금 해보신 분이거나 한 분들이면은 아실에서 경매 정보도 같이 보라는 뜻으로 이렇게 경매 정보를 넣어놨어요. 왜냐면 최대한 투자금을 아끼려면 싸게 사는 방법을 연구를 해야 되는데 그게 급매물 아니면 경매잖아요. 근데 경매도 우리가 안전한 물건이 굉장히 많단 말이죠. 특히나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세입자를 내보내는 명도의 문제가 있긴 하지만 이 모든 부동산 일이 여러분들이 부동산을 하시다 보면 사람 대 사람의 일이니까 좋게 말로 얼마든지 풀 수가 있어요. 꼭 뭐 이사비를 주네 안 주네 뭐 이럴 수도 있지만 이사비를 주더라도 꼭 법적인 방식으로 다 해결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구역을 발견하면 경매로 사볼 만한 매물이 있는지 살펴보시는 것도 좀 중요합니다. 저도 올해 경매로 재개발 구역을 하나 취득을 했거든요. 그거는 이번 시간에 좀 얘기하기엔 너무 많으니까 어쨌든 이런 것까지 같이 공부를 해보시면 좋겠다. 그래서 여기 아실에서는 이 등기부등본도 무료로 보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등기부등본도 클릭해서 무료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거기까지 얘기를 드리고 자 이제 아실이 기본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제공하는 가장 큰 컨셉은 뭐냐면 재개발을 재개발끼리 비교하고 일반 아파트끼리 가격 비교하고 각각의 지역과 지역을 비교하기도 하고 여러분들이 살고자 하는 아파트끼리 비교하기도 해요. 그게 가장 큰 컨셉이에요. 부동산은 서로 비교를 통해서 내가 객관화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부동산을 하시다 보면 주관화에 빠져서 내 지역, 내 아파트밖에 보이질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객관화할 것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제가 엑셀을 하나 준비를 해봤는데요. 이게 화면이 어떻게 돼 있죠? 이걸 키우면 되나요? 이건가요? 아, 네, 죄송합니다. 채팅창. 여기. 네네. 네. 지금 일단 제가 이렇게 정리해 놓은 뭔가가 있어요. 근데 이게 뭐냐면 아실 화면에서 다시 한번 봐볼게요. 이게 아실 화면이잖아요. 근데 아실에 지금 보면 이렇게 파란색 구역 표시가 된 게 보이시나요? 이게 이제 재개발 구역이에요. 재개발 구역. 재개발 구역인데 이거를 여러분들이 활용하시는 방법을 하나만 알려드릴게요. 난 대전에 살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난 거상쌤이 재건축 아파트 얘기했지만 얘네는 너무 초기이고 내가 들어가 살기에는 얘는 너무 오래됐고 투자하지 않니 투자금도 오래 묶이고 나는 당장 내가 몇 년 뒤에 살 새 아파트가 필요해. 그래서 나는 오래된 아파트에 살고 싶은 마음이 없어. 그러면 두 가지의 길이 있겠죠. 해안선님께 분양권을 배워서 분양권을 프리미엄 주고 사서 투자를 열심히 해가지고 그거 투자금을 모아가지고 또 새 아파트를 프리미엄 주고 사는 방법 하나가 있을 거고 두 번째는 새 아파트로 바뀔 재개발 구역 중에 이미 재개발이 많이 진행돼서 곧 있으면 새 아파트 바뀌는 재개발 구역을 사는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떤 플랫폼에서 어떤 부동산 앱을 까시더라도 네이버 부동산에도 재개발 구역 표시가 돼 있긴 하지만 실제 빠진 구역이 너무 많아요. 저희 플랫폼사 말고도 다른 플랫폼사에서 재개발 구역을 표시하고 있긴 하지만 빠진 구역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아실에서 이 단지핀을 클릭을 하시면 지도가 깨끗해지죠, 일단. 그리고 경매핀도 이렇게 최저 가격을 낮춰보면 어떤가요? 지도가 이제 완전 깨끗해졌죠. 보이시나요? 그러면
재개발 구역 표시만 이렇게 드러나죠. 그래서 이렇게 좁혀서 난 대전 살고 있는데 이 수많은 대전의 재개발 구역 중에 내가 있는 자본으로 과연 살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이거를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해봐야 돼요. 그러려면 첫 번째가 뭘 알아야 돼요? 대전에 지금 재개발 구역 뭐가 있는데 이것부터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진짜 많죠. 보시면 이 하늘색이 다 재개발 구역이에요. 지금 단지핀을 눌렀다가 지우니까 딱 재개발만 깔끔하게 나온 거거든요. 그러면 이 많은 거를 여러분들이 다 공부할 필요는 없죠. 즉 내가 대전에 살면 대전에 있잖아. 야, 여기 선화구역 여기 재개발되면 굉장히 괜찮은 곳이야. 왜냐면 지금 이 건너편으로 대전에 가장 유명한 상권이 여기가 있어. 상권 어떻게 보면 될까요? 지도 누르고 지적도 누르시면 이렇게 시뻘겋게 나와요. 그럼 이게 상업지구예요. 여러분들 흔히 아는 상가. 여기에 유명한 빵집 성심당 있죠? 성심당? 네. 네. 되셨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난 재개발 구역 너무 지저분해서 좀 지우고 싶은 사람은 여기 체크하시면 없어져요. 여기 개발 체크하시면 나오고요. 됐죠? 그러면 이렇게 일단 넓혀서 보면 내가 알기로는 지금 여기 선화구역은 위치가 되게 좋은데 여기 구역에 가서 중개사님들한테 물어보거나 우리 네이버에서 검색해서 이렇게 하실 수가 있겠죠. 네이버 검색해가지고 선화구역 매물 이렇게 검색하면 선화구역의 재개발 매물이 블로그에 중개사님들이 올린 게 있어요. 이런 식으로. 보이시죠? 네. 그래서 저는 주로 이렇게 블로그에 검색해서 어떤 특정 구역의 매물이 얼마에 나오는지 좀 파악을 해요. 물론 전화를 하기도 하고. 그런데 일단 아실에서 어떤 구역이 내가 살만한 동네인지가 첫 번째 알아야 되니까 구역을 먼저 보신 거고, 두 번째는 뭐냐면 예를 들면은 제가 오늘 주제로 가져온 구역이 어딨냐? 여기에요. 도마변동 구역. 네. 이 비교 강의 하기 전에 잠깐 10분만 쉬었다가 해도 될까요? 네. 네, 또 거상쌤님이 또 화장실도 가고 너무 열정적인 강의라서 잠깐 10분 쉬었다 바로 진행할게요. 여기 계신 분들도 화장실 다녀오세요. 자, 10분 쉬었다 진행하겠습니다.